안녕하세요. 올해 2020년이죠. 예, 올해 서울특별시에서 성평등 기금으로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6080 성인지 아카데미.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1세기 마인드 아카데미는 이제 일상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활용해서 재미있는 놀이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인지 감수성,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5회차, 6회차 강의를 맡은 정명혜입니다. 5회차의 강의 주제는 부부가 서로 너무 말이 안 통해요. 도대체 왜 안 통할까? 저 그림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점점 벌어지고 그 사이로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서로 연결하려는 마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 절벽 사이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 아픈 사진이에요. 우리 가슴 아픈 사진이잖아요. 이제 이 성인지 아카데미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부부들께서도 소통이 잘 되시기도 하고, 또는 또 소통이 잘 안 돼서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 부부는 불통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강의하기 전에 뇌를 좀 풀고, 그 다음에 여기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도 뇌를 좀 풀기 위한 퀴즈 문제 7문제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같이 맞춰보기로 해요. 이제 1번, 어느 분이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기사님께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어디에 데려다 주셨게요? 네, 예술의 전당에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예술의 전당을 가려고 하던 분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술의 전당이라는 단어가 영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뭔가 막 헤매다가 전설의 고향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예, 뇌가 약간 좀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래서 지금 유연하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자, 2번, 아는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육갑잔치 잘하셨어요?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환갑잔치입니다. 요새는 환갑잔치 잘 안 하지만 뭐 어쨌건, 예. 그 다음에 이제 손주를 데리고 서점에 갔어요. 가서 손주가 좋아하는 그 동화책을 사주고 싶어서 서점에 있는 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3번, 돼지고기 삼형제 어디 있나요? 예. 그랬더니 서점에서 일하는 분이 이 책을 갖다 줬대요. 아기돼지 삼형제.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도 서로 잘 통하긴 하나 봐요. 예. 그 다음에 너무 어지러워서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왜 어지러운가 뭐 이런 거를 다 검색을 하면 알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나팔관이 고장났나 봐요. 이렇게 말했대요. 예, 나팔관이 고장났으면 어디를 가서 했을까요? 산부인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달팽이관 소리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친구가 와서 그 아침 하룻밤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포크레인 드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포크레인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 뭘 것 같으세요? 예, 콘프레이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사돈댁에 음식을 보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6번 이렇게 말했어요. 씨바지 음식 주문하려고요. 예, 너무 재밌죠? 예, 너무 엉뚱한 말인데 사실은 이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바지 음식이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아프리카는 얼마예요? 이러고 물었어요. 예, 이건 너무 쉽죠? 다 아시죠? 예, 아메리카노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 안에서 이렇게 뇌를 자극을 하고 그리고 유연하게 만드는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할수록 치매도 예방되고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그렇게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부부간의 불통 왜 그런지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얘기해 보기로 해요. 우선 종이컵 전화기 놀이라는 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아이들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이 종이컵 전화기 놀이를 많이 해요. 하는데 막상 실제로 그렇게 잘 체험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컵 전화기를 만들어서 부부가 함께 만들어서 그리고 이 놀이를 함께 하고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어떤 점을 깨닫게 되시고 불통이 왜 불통이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놀이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종이컵 전화기를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럼 종이컵 전화기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이 종이컵 2개, 그 다음에 이제 실 한 4 내지 5m인데 그 다 있는 그 가게 있죠. 그런 데 가면은 이런 거 실 팔아요. 사실은 이런 실 사기가 이렇게 편치 않은데 그런 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립 2개. 근데 저는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색깔 있는 클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칼, 그리고 매직, 그 다음에 종이 카드. 이제 종이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길게 해서 반을 접어요. 접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다음 화면에서 단어를 보여드릴 텐데 저는 지금 충고라고 쓰고 이쪽만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직접 쓰세요. 충고. 예. 그래서 카드가 이제 이렇게 4개의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종이컵에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금을 그어서 이거를 카터 칼로 이렇게 이제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클립을 여기에다가 이제 끼워서 실에다가 묶으세요. 묶어서 요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클립이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를 빼서 하면 좀 잡아당기면은 얘가 빠지지 않고 지탱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미리 해갖고 와서 빨간색 하나, 제가 노란색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2개를. 그래서 이 사이에는 긴 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클립이 집에 없으시면은요. 뭐 이쑤시개 같은 거, 그런 거에 묶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얘를 이렇게 카드를 4개를 여기다가 끼우세요. 그러니까 먼저 완전히 이렇게 해서 쭉 끼우면 이런 상태가 되면 충고가 빠졌네요. 이런 상태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 전화기 놀이 할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전화기 놀이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종이컵 전화기를 이제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한 분은 귀에다 대시고, 예, 귀에다 대시고, 다른 한 분은 입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할까요? 그렇죠. 입에다 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은 귀에다 대고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컵 전화기 끈이 상당히 길어요. 길어서 내가 컵에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직접 그분에게 들리지 않을 만한 거리로 떨어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만들었던 이런 이제 카드를 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카드를 거는 겁니다. 걸면, 그리고 걸고 나서 이제 한 분이 얘기를 해요. 저도 이거를 한번 같이 해봤어요. 했는데 이 4개의 카드를 꽂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시냐고요? 그랬더니 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눈을 마주쳐서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안 들리냐고 나한테 물어보는가 보다 라고 추측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는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답답해 하세요. 근데 그분만 답답한 게 아니라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역할을 바꾸라고. 그래서 요번에는 그분이 얘기를 하시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이제 귀에다 대고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곧바로 손을 막 흔들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바로 손을 흔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구나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둘 다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진행하는 선생님이 이 카드를 다 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다 뺐어요. 빼고 이렇게 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 세상에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까 물어봤던 이야기를 다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영광에 살아요. 그때 이 공부를 참여했던 장소가 전라도 광주였거든요. 근데 영광에 산대요. 그래서 영광이 여기서 먼가요? 그랬더니 상당히 멀죠. 근데 이렇게 먼데 어떻게 여기까지 공부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 공부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는 뭐가 유명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모신잎 송편이 유명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재밌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말을 할 때는 입에다 대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할 때는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에다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컵 전화기를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물어보고 나서는 얼른 어떻게 해요? 일로 옮겨서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또 이쪽으로 얘기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서로 여기에 종이컵을 댔다가 여기에 댔다가 하면서 얘기를 잘해서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그분이 이제 그 교육이 연달아 그 다음 날도 하는 교육이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올 때 영광에서 모신잎 송편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어떻게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제 뭐가 유명하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이 영광의 유명한 모신잎 송편을 좀 꼭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사가지고 왔다고. 근데 진짜 맛있던데요. 그래갖고 종이컵 전화기 놀이 덕분에 그 모신잎 송편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카드가 제가 아까 4개의 카드에다가 충고, 조언, 평가, 비난 이 단어를 쓰도록 여러분에게 안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카드가 이 줄 사이에 끼어져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나한테 안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나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 하는 말이 충고의 말, 조언의 말, 평가의 말, 비난의 말, 이 네 가지. 우리 그래서 첫 자만 따면은 충조, 평, 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 네 가지 말을 자주 사용을 하면 그러면은 불통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충고는요,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 고쳐야 돼. 이거예요. 충고는요. 두 번째, 조언은요, 일깨워 주거나 도와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고가 너 틀렸어. 너 고쳐. 이런 말이라면 조언은 너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알려줄게.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평가의 말은 헤아려서 값을 매김. 이제 사전적 정의입니다. 헤아려서 값을 매기고 가치와 수준을 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이 평가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여자분하고 얘기를 할 때, 특히 아내하고 얘기할 때 가치와 수준을 평해요. 그래서 남자는 이 정도로 훌륭하고 여자는 그만큼 부족하고 뭐 이런 평가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비난은 여기 보세요.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요. 꺼집어내서.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불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조, 평비, 충고, 조언, 평가, 비난 이 네 가지 말을 많이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을 서로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례로 한번 우리 해보기로 해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저녁에 탁구 동호회에서 저녁 먹고 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2차는 가지 말고 저녁만 먹고 오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비난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내의 친구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니네 남편 어디서 여자 두 분이랑 셋이서 밥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어땠어요? 좀 화가 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았겠죠? 그래서 며칠 후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번 동호회에서 당신 여자 둘이랑 셋이서만 저녁 먹었다며? 예, 여자 둘이랑 셋이서만 저녁 먹었다며? 비난의 말과 평가의 말이 그대로 달아요. 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여자랑 밥을 먹냐? 이런 게 이제 깔려 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다들 다 일 있다고 가고 남은 사람들끼리 먹었는데 하여튼 여자들은 입도 싸고 의심도 많어. 정말 비난이고 평가고 이런 말들 난무하죠. 예. 특히 여자들은 이렇게 해서 성을 가지고 비난하는 이런 말. 예.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입니다. 예. 그랬더니 아내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음으로 미루고 가지 말아야지. 도대체 남자들은 왜 그래?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게 뭐 어때서 당신은 동호회 일에 참견하지 마. 예.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왜 그래?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남의 여자랑 밥 먹으니까 좋아 이러면서 이제 책 잡아서 막 비난했죠. 그런데 남편이 남의 여자는 무슨 당신도 같이 탁구 해가지고 살 좀 빼라고 엉뚱하니 이제 어디로 넘어갔어요? 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빼빼 마른 거보다 좋다더니 남자가 왜 변덕이야? 이러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점점 불통이 심해지고 있어요. 당신 무릎 아픈 것도 살 때문인 거 몰라? 이거 충고예요.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지 조언하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는 당신은 담배를 왜 못 끊어? 자기도 절제력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네 가지 말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남편이 당신이랑 말을 말아야지 밥이나 줘.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놈의 밥밥 당신 눈에는 내가 밥으로 보여? 이러면서 이제 대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소통의 장벽이 탁 쳐지면서 서로 끈이 끊어질 수밖에 없죠. 이 충고, 조언, 평가, 비난을 이 네 말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거. 최대한 그러니까는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낮추는 것이 오늘 5차에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6회차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예, 이런 말 대신 할 수 있는 말은 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